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이번 달 8월 한 달은 조금 힘든 장이었는데요. 여러분 9월 달은 수익을 모아가는 시간으로 행복한 한 달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MB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 오늘의 특종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시장이 그러면 좀 변곡점이 되는 걸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변곡점이 됐다고 네. 말씀드리고요. 주가의 차별화는 나지만 실적 장세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그 외국인의 순매수를 이제 오늘 거래소 쪽에 장 막판 쪽에 들어오면서 계속 순매수를 했고 어제는 이제 코스닥 쪽을 또 순매수를 했습니다.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그 변동성을 막아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이 현재 그 테이퍼링을 봤을 때 테이퍼링을 상당히 오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용 지표, 뭐 도매 물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건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따박따박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의 효과에 대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마무리됐고 또 환율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금리 인상하고 미국 또한 그 1조 불의 그 현재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풀리기 때문에 환율의 급상승은 마무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라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실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안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모리 테스트 부분에 대한 그 PCR 이런 반도체 부분에 그 가격 하락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메타버스, 좀 이따 이제 메타버스 정보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 현재 그 메모리 부분은 어느 정도 경기에 따른 그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평년장은 가져갈 거다.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TSMC가 갖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도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삼성전자가 안정이 되고 해외 쪽으로 가장 그 악재였던 바로 이제 이런 그 유동성 축소 부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한데 그건 내후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그 악재가 소멸되면서 어느 희석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바로 실적 장세, 즉 뭐냐면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주가의 그 재편이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서 과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계속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꾸준하게 또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대신해서 좋은 종목 골라오니까요. 여러분들 매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종목 보기 전에 AS를 또 탄탄하게 해드려야겠죠. 오늘은 일진 다이아 들어보겠습니다. 4거래일 만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메이저님. 4거래일 만인데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목표가 상향하시나요? 예, 당연히 목표가 상향하고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 경제 활성화도 이제는 기술력이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주가들이 수소 활성화에 대한 탄력들이 조금씩 부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상하프론테크, 두산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타임스케줄이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정부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동기업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아마 2030년까지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일진대야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아까 말씀드린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 59.6%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될 때 과연 이제 자회사가 이제 상장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팩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진 하이솔루스를 잘 아시다시피 수소차분의 현재차 넥소에 전량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수소 경기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굉장히 좀 크다고는 보는데 일진 하이솔루스를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을 보는데 특히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데
조선업종들이 그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탄소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강화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근데 조선업은 탱크가 크잖아요. 현재 이번에 수소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만약 조선업종에 이런 부분에 탱크가 들어가게 될 땐 거기에 따른 그 매출 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제가 팩트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일진아이솔루스가 될 때 주가의 어떤 그 상승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내일 이제 상장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34,000원대 이제 그 시초 그 현재 그 공모가 예정가였잖아요. 34,300원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실적을 봤을 때 시장에서 보는 게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일진하이솔루스가 뭐 내일 이제 따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진 다이아몬드가 5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만약 들어오지 않으면 아마 네. 이쪽이 또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부분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네. 일단 동기업 그 주가를 볼 때 그 현재 약간의 이제 갭 상승을 했지만 요 꼬리가 나오면서 갭을 좀 메꿔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상당히 이제 주가가 54,300원에서 굉장히 편차를 줬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편차를 줄 거다. 왜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네. 다만 내일의 이제 이 주가의 향방은 결국은 일진하이솔루스의 향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 상한가를 치고 이제 계속 가게 됐을 때 현재 일진 다이아도 그런 부분의 주가 상승이라는 그 팩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를 말씀드리고요. 네. 2차 목표가는 58,500원대를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49,5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진 다이아 일주일도 안 돼서 2차 목표가 제시합니다. 58,500원 말씀드렸고요. 2차까지 무리 없이 상승세 이어가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 대신해서 특종 잡아왔는데요. 첫 번째 특종 어떤 건지 키워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종의 키워드 독점 기술과 실적 성장입니다. 이것만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안 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그 예전에 한 3개월 전, 2개월 전에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를 줄줄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메타버스. 수익률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 독점 기술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그 기술력 부분이 좀 뛰어난 종목군 중에 하나다고 보는데 그게 한번 종목을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그야말로 성장 섹터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첫 번째 특종 공개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요. 누룽지 전략이네요, 매니저님. 네네. 한규수 매니저님이 네. 한 6월 달에 가져오셔서 네. 10% 넘는 수익 냈었거든요. 네네. 네, 누룽지 전략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맞아요. 예, 조정을 받았다는 기다렸던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그 메타버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이제 가상현실과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현실과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교차점에서 거의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전 테마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이제 모든 게 생활화되고 있고 모두 이제 메타버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과거에 이제 제가 VFX라는 기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실감형 콘텐츠라든가 또는 시각의 어떤 특수 효과를 해서 정말 같이 이제 그 가상의 현실로 보이는 이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가상현실 그 메타버스에서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섹터들을 볼 때 이제 VFX 기술이 있고요. O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어떤 그 솔루션이 있고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부분은 VFX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 위지육 스튜디오, 덱스터 뭐 상당히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자이언트 스텝이 있는데 요새 최근에 뉴가 좀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거기서 VFX 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즈빅 스튜디오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메타버스 내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을까요? 여기 실적 그래프도 나왔는데 네네. 실적이 제일 잘 나오나요? 실적도 이제 특히 이제 메타버스 그 기업들이 그 작년에 별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중국 쪽에서 OTT 네. 이런 그 플랫폼이 막히고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확 커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물론 네.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기술력입니다. 제가 VFX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메타버스 안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기술력 1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1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자이언트 스텝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특히 이제 이거 VFX 기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네이버하고도 계속해서 협찬을 같이 협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이버요. 네, 투자를 좀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네.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실감형 콘텐츠 부분이 또 다시 이제 부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최근 이제 제가 볼 때 그 리얼타임 콘텐츠 부분에서 그 매출 부분이 여기 계속 있네요. 예, 리얼타임 꾸준하게 콘텐츠.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감형 콘텐츠 그 전체 매출이 최근에 90%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신다면은 네. 물론 이제 그 이런 광고라든가 그 영상 VFX 기술인데, 요 위에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리얼타임 콘텐츠 매출입니다. 그래서 광고 영상 VFX하고 같이 이렇게 믹서가 되면서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나 지금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네. 요번에 이제 그 매출이 나타나면서 연결 매출액이 한 300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을 해볼 때 그 매출이 한 74% 정도 늘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메타버스도 실적을 갖다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한 40억 정도 흑자가 전환이 된다면은 기술력 부분에서 그 성장성과 실적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모멘텀을 좀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볼 때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고 아직까지 이평이나 이런 부분은 좀 그 약간 그 갭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두고 실적도 좋아진다는 부분에서 이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잖아요. 네네. 이 자이언트 스텝도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보면은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이제 그 메타버스 얘기할 때는요, 이거 고평가 논란이든지 뭐 그런 걸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평가 논란이 나온다는 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죠. 최근 보니까 로블록스의 어떤 PDR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고평가됐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도 그동안 이제 올랐다가 밀렸던 부분이거든요. 밀리면서 이제 그 PDR 부분에 고평가 논란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고, 여기서 이제 실적 부분이 나타날 때 이러한 그 현재 그 고평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서서히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네. 이제 다른 고평가 종목들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현재 자이언트 스텝은 어느 정도 로블록스의 그 실적 부분의 그 어떤 그 PDR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견주어서 비교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또 그 가장 그 중에서도 그 고평가 논란에서 잠재울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자이언트 스텝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지난달 급등한 부분 한 달 전 네. 고점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요? 물론 이제 그 메타버스를 테마주로 보시는 분인데, 저는 성장 산업으로 봅니다.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을 갖고 가는 거는 옛날에 뭐 2차 전지 처음에 뭐 대주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할 때 처음에는 네.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을 도모하고 있는 종목들은 된다, 이렇게 보고, 요새 자이언트 스텝도 외국인들이 그 약간씩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느 정도 펀더멘탈 부분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중단기 다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예, 그래서 일단은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초기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굉장히 그 변동성이 좀 심하다는 부분은 이게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 흐름을 보면 그 지난 그 11만 3천 원대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적인 그 하락 조정을 좀 만들었는데, 최근 이제 제가 보는 게 이평이 좀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점 부분에서 낙평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렇게 양봉 캔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차트를 보시면 오늘도 네. 뭐 양봉이 이제 강하게 좀 나타난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이든 여기서 추세적이든 변화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쫓아가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이렇게 깔아놓고 도리어 마이너스 날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갖고, 목표가는 96,000원대를 두고요. 손절 라인은 76,0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96,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거인 걸음으로 앞으로 좀 잘 나갈 수 있기를 행보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랑 투자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종 잡아봐야죠.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핫 스탬핑. 핫 스탬핑이 뭔가요, 매니저님? 예, 그 이제 고강도 기술을 만드는 차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이 또 탄탄한 기업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두 번째 특종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 명신 산업입니다.
명신산업 지난달인가 누룽지 네. 전략이잖아요. 또 네. 지난달에 수익을 내다가 5차까지 제시를 했다가 그렇죠. 손절 5차까지 조치해가지고 되게 예. 아쉬운 종목이었어요. 물론 이제 5차가에서 파신 분들도 있겠고 갖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이제 그 방송할 때 명신산업에 대해서 네. 굉장히 여쭤보신 분들 많고 이랬는데 근데 갑자기 시장 빠지면서 네, 갑자기 그렇죠. 이제 흔들렸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 블록딜 네. 부분에서 이제 빠졌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기술적 그 어떤 흐름에서 조정을 받았다면 갖고 나오지는 않았겠죠. 네. 5차까지 제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고 아니면 그 요번에 주가가 이제 그 같이 빠지면서 그 13년 만에 반대변이 굉장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 급락하면서 동종목도 실은 손절 라인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빠져가지고 아니면 이제 6차까지도 또 제시할 수 있는 네. 종목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보는데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아까 고강도 핫스테이핑 부분은 그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상당히 그 차체 기술이 고강도 부분이고 탄탄하고 가볍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벼운 것이 뭐냐면 최근에 들어오면서 전기차 또는 자율자동차 부분에서 굉장히 배터리를 가볍게 하기 위한 그 배터리 부분이 이제 무겁기 때문에 그걸 좀 가볍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글로벌 기업에서 이러한 고강도 내지는 가볍다 이런 현재 경량화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뭐 많이 이제 그 테슬라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테슬라 때문에 갖고 그렇죠. 오셨었잖아요. 뭐 그래서 제가 주담하고도 한 2번 정도 네. 계속 그 통화를 하고 있고 잘 많이 사귀어놨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 이렇게 볼 때 그 이제 가장 이제 이게 핫했던 부분이 바로 아까 블록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블록딜 맞아요. 네네. 회사 가치만 보면은 좀 기대감은 빵빵한 것 같은데 왜 네네. 블록딜 이슈가 왜 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는 그 기술은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을 갖고 이제 상장을 시키기 전에 이제 그 투자를 받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CB, 그러니까 컴포터블 펀드라 그래가지고 내주에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에 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의 1 정도 싸게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10개 중에 9개는 이제 되게 그 상장을 못 시키고 1개가 이제 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만큼 리스크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시를 얻는다고 보는데 이 CB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490만, 약 500만 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종목이 이제 그 나오면서 이제 개인들은 뭐냐면 이거 블록딜이다. 그러면 이제 12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쪽으로 보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면 실적이 저는 그 수급을 이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시는데 요번에 이제 그 배분을 해줬던 거는 다 사모펀드를 빼고는 그 기관이나 또 현재 외국인입니다. 물론 외국인 물량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보고 근데 최근 물량들 잘 체크해 보시면 기관들의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사고 나서 그 빠졌고 기관들은 그걸 사가지고 바로 대파는 이런 전략 매매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좋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블록딜에서 다 참여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측면과 또 연기금이 제가 지난번에 300억대 이상의 매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최근 블록딜이 나와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기업의 펀더멘탈 부분이 좋다는 부분을 우리가 그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블록딜에 나온 물량들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그걸 받았으면 언젠가 오를 거를 대비해서 그 저는 블록딜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또 한 700만 주의 블록딜이 있다지만은 제가 최근에 그 매출이나 수익성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은 상당히 그 명신산업의 그 매출이 1조 원 정도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하고 특히 테슬라의 향 매출이 갈수록 분기별로 갈수록 프로테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실적이 수급을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져왔고 다만 블록딜 물량들이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라는 것을 갖고 있다가 빨리 올라가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오늘 다시 가져오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매니저님 또 너튜브 채팅창에서 명신산업만 계속 가져오신다고 네. 명신대연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우리 또 오기재님께서도 네. 명신님은 계속 째려보고 있었는데 기회가 안 오네요라고 하셨어요. 예. 주가가 진짜 상장하고 나서 급등 한 번 한 뒤로 쭉 쉬어가고 있어서 앞에 좀 매물대가 쌓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 이거 단기 투자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주로 내가 담아놓고 기다릴 수 있다.
이러면은 주가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수급 부담의 그 물량, 블록딜 물량 부분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적이 가격을 갖다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블록딜이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 안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반대매매 나오면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도 그때 13% 빠졌지만 그러고 나서 크게 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볼 때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주는데 다만 이제 블록딜 부분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가 좀 갖고 있는 물량이 아직까지 네. 있기 때문에 조정은 이렇게 등락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상승에 대한 어떤 걸림돌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면 수급은 줄어든다. 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봅니다. 확실히 또 실적이 블록딜을 네. 이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종목도 앞으로 5차 목표가 또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예. 네, 지금 단기 목표가 얼마로 설정할까요? 예, 지금 일단은 뭐 이제 그 33,000원대 분에서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조정을 줬는데 요 갭하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갭하락은 메꾼다고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그 물량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오늘 또 그 10만 주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좀 외국인 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흐름을 볼 때 이제 낙폭 가대 이후에 현재 그 주가가 그 이후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역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낙폭에 따른 어떤 자율적, 기술적 반등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물량이 있잖아요. 직전 고점 전후입니다. 저는 37,000원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9,5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신 산업입니다. 목표가 또 명심하겠고요. 또 누룽지 전략에 잘 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무료 방송도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예, 9월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어. 실적 장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수소 관련주하고 메타버스 관련 또 자동차 부품에서 핵심주들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오늘 바로 10시에 시작합니다. 오늘이죠. 예,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별밤 특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매니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